정월 보름까지 내일 모레 보름이 됩니다. 우리가 추석 때 보름을 지내면서 추석 보름을 지내는데 여러분 정말 정월 보름은 진짜 멋있어요. 추석 보름달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정월 보름은 거의 중천에 있습니다. 아셔요? 네. 바로 알고 안 보고 사람이 있고 모르지. 2주에 며칠 오면 보름달이고 말 보면 한번 하늘 보세요. 얼마나 우리 머리 위에 쏟아 있는가. 그 보름까지 어른들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애기들은 세트 옷을 입고 어른들끼리는 어른들끼리 또 일가 친척 그런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그 보름 안에 가능한 가까운 분들에게 세배를 다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 통일된 세배 인사가 뭐냐면 다 같이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였어요. 이게 지금도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복 인사를 안 했으면은 아직도 복음이 안 넘어갔으니까 아시는 분들 양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진복 8단의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뭐가 하늘나라가 그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름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애 동안 계속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마음을 먹고 오신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의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설 오기 전 며칠 전 그러니까 양력으로 더 지난 1월 28일에 로마 베드로 대광장 옆길에 특별한 벽화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시죠? 네, 신문에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교황님의 고유한 흰 그 복장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마치 슈퍼맨과 같이 그 나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왼손에는 가방이 하나 딱 들려져 있는 거였어요. 가방을 꽉 쥐고 계셨는데 그 가방에는 발로레스라고 글자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라틴어로 그 가치의 복수인 글자입니다. 이 가치들, 이 온갖 사방대의 가치를 나르시기 위해서 가치들을 간직한 가방을 쥐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세상에 온갖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 가난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교황님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은 누가 됐든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형제 자매임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지교 사제들 오늘 또 참 교구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프란스급 교황 훨씬 전 이 같은 증거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좀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유신 시절 유신 철폐를 꾸준히 기원해왔고, 전두환 정권 때에도 강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 자리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남동성당이 그래서 기념성당이 된 거예요. 전두환 정권 말에는 체육관 선거를 철폐하고 새 민주헌법을 촉구하는 전국 연쇄 한식기도를 벌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박정철 사건을 통로하여 민주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삼선 떡값 시비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했던 국민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4대강 훼손을 막고자 불자들과 함께 천리길을 한보 일배로 봉헌하였습니다. 여기 이쪽도 문경 신부가 한보 일배로 천리길을 서울까지 가셨습니다. 왜 안 본 놈을 용산 참사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제주도 강정마을 세군 기지와 저지를 기원하면서 평화의 섬 유지를 끊이지 않고 보사하고 있습니다. 참 별난 인연입니다. 문기현 신부님, 바로 형님 문정현 신부님이 지금 강정마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쌍용차 세고와 희생자들을 위해서 정진사를 거행해왔고, 밀양 동전탑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3억의 범주를 교회 울타리 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교회는 세례받은 신자뿐만 아니라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세상 모든 사람을 상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하느님 모습 따라 창조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창조된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심어주시고 선을 행하되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불운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양심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성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욕망이 또 한없는데 또 그걸 채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지라 불가피하게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책임 전가에 사고도 일어나고 나아가서 자기가 정체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친아들을 보내시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인종의 구분이나 빈부 귀천의 차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갔고, 이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화라 합니다. 복음화는 시대나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교회는 고유한 종교적 봉사의 우선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회적 봉사라는 복음화를 재촉받고 있습니다. 한없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는 자체의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흙을 묻히고 상처를 입더라도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몸소 실천해 보이십니다. 함께함의 신비를 보이시는 거지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제도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아닙니까? 자유로운 논의와 자유로운 선택이 핵심인 민주주의가 하느님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토의 과정이 있고 자유로운 소결 과정을 거쳐서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죠. 단독으로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이런 일선에서 수고할 사람들은 이제 선발을 받는데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모두 함께 하는 이 공개 자유 투표로 그 책임 있는 일을 수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강압이 허용되지 않지요. 그런 까닭에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엄하게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선거와 투표 행위를 소중히 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행사는 세상과 단절되어 미치고 있는 공세 수도와 단상 수도의 수도자들도 세상 투표소에 나와 빠짐없이 투표를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국정을 비롯하여 중요 국가기관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으니 밝혀졌고 이 일 때문에 작년 한 해를 우리는 소긴장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공동선이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당한 상황은 법적인 절차에 앞서 그 규모와 과정을 여과 없이 단속해야 하거늘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수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단한 주권을 우리는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선이 심대하게 침해당했어도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서신하고 있기에 선을 보호해야 할 교회가 똑같이 침묵으로 동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기회를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위중한 현실 앞에 대통령의 철저한 침묵은 사건 수사에 소극성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할진데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해도 대개명하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녕 현 정권이 노리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허탈하여 본의 아니게 망각에 늪에 파묻히면서 자포 자기 속에 산화되어 버리는 그런 꼴을 바라는 것이
이 정권의 참 모습인 듯합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억울해도 사회의 풍토가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면 끝내 공정함으로 화답받으리라 확신한다면 살아남을 가치가 있고 참아낼만 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이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그 누구도 국민의 열망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이 죄다 이 정권 앞에 바보가 되어버리면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을 지적하고 특정한 규명을 요구하는 일도 유행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기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지난 한 해였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고 또 잘 보이겠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이 속속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정원 등을 다시 회고하고 새롭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불공정과 불신의 늪이 우리를 온통 삼켜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지고 찢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례차례 작년 1년 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짚어볼 터인데 여러분들도 선입감을 버리고 냉정하게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선거 때 국정원 조직원 사건입니다. 선거 개입 댓글 혐의로 추궁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씨는 연약한 여인의 인권을 강력한 표현으로 비유하면서 후보자 대담제에도 들고 나왔지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바쁜 선거운동에 이게 여인이 무슨 지금 범법으로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할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이 그가 국정원 직원이고 재판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 앞에서는 아무런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구차하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을 벌리면서도 그 여인의 신분 노출은 지나칠 정도로 막고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 국정원에 큰 상처를 입혔으면 그 즉시 파면하고 내치면 될 일일 텐데 그처럼 감싸고 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그 여인의 인권에 민감하게 개입했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재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서해안 국방 한계선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 대학의 문제였죠. 선거운동 때 마음껏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는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광고지 수준으로 폐기해버리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박근혜 후보도 NLL 발언을 하면서 야당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는데 광고지 내용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단 말입니까? 국정원장에 오른 남재준은 국정원 선거 부정 개입 혐의가 점점 짙어지자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1급 비밀 문서로 보존하고 있던 대화록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맙니다. 이것은 당장 사형 구속감이지요. 그의 직접 상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국정원 부서원장 남재준은 말하기를 뻔뻔스럽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내용이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비밀 문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조금이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을 합쳐놓고 보면은 따라다니는 광고지가 아니라 그래 남재준이가 고백한 대로 비밀 문서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앞뒤를 맞춰봐도 드러난 일인데도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한은 그것이 정당했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전 국정원장과 혐의를 나눠 가지면서 감동할 만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국가기록원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중대한 사초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미 다 써먹었으니 그것이 소중하게 보일 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못된 짓도 불사한다는 속셈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지요.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고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일시의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을 테지만 어쩌면 좋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숨김없는 모습에 국민은 오히려 공감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박 대통령이 알았던 몰랐던 최고 책임은 그리고 최종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납득할 만한 언급이 당연히 나와야 함에도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만 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지 없다. 이 말은 한 인간의 본능적, 자기 방어적, 구차한 표명일 수는 있어도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 있는 언급이 될 수 없음을 진정 모를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국민의 심정을 달래주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착하면서도 가련한 국민입니다. 말썽의 중심인 대화록을 광고지 찌라시 수준으로 폐기해버리면 모든 성가시 문제가 사라지리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사기극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을 일이라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사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5.18 기념 때 일어난 일인가 이른바 일배라고 하는 서식형을 이용하여 난무한 5.18 훼손과 부정 발언들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된 발언은 놔두고라도 북한 군인이 개입했다고 정편들까지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어도 나라를 책임진 기관이나 어떤 사람도 반박 해명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나라에서는 폭도로 몰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선거 부정보복 때문에 속상한 마당에 광주와 5.18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모습을 즐기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그렇듯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일이죠. 광주와 5.18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욕먹어도 아무도 마음도 주는 사람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이중 소외를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서도 대통령과 국방을 책임질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감을 발견할 수 우리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국방을 책임진다면 광주는 놔둬도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정도로 하고요. 작년 삼복더위 때로 넘어갑니다. 8월에 가까스로 국정조사가 열렸지요. 우리는 하나의 쇼를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옹호와 감싸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역부족을 나무랄 수만도 없죠. 허탈한 가운데서도 국정원과 경찰의 면죄부를 줄로 한 명도 찾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마치 복병에 기습을 당하는 듯한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음모 사건이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8월의 수사 과정은 너무 뚝박이었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건의 내용보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이 작년 6월 홍진당 집회 때의 대화 내용이었고 소란을 피우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하던 8월까지 별다른 다른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국정조사가 싱겁게 끝날 무렵 난데없이 강압 수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지에서 6월 집회 이야기를 받고 그들이 지금 8월달 초순이라도 당장 무슨 사건을 터뜨리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국정조사가 끝난 그 무렵을 통해서 그 난장을 치웠느냐 이겁니다. 그 시점에 대한 의혹입니다. 수구 종편들이 때를 만난 듯이 수선을 키우는 일 말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좀 넘어가면서 그냥 덩달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에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동욱 검찰팀은 국정원 수사에 비교적 동요 없이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부정 개입의 수사를 약화시키고 방해하려던 온갖 시도에도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던지 초조해진 이 정권은 초강수를 들이대고 나옵니다. 아시죠?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 중에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감찰본까지 활동하여서 최동욱 수사팀을 박살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기에도 민망한 사생활을 온갖 묘수를 동원하여 들춰내고 찍어내는 과정에는 마침내 청와대까지 관여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개인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 개인 일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 일탈 물속에 지금 담가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납니까? 개인 일탈이 국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방부 보훈처까지 던져나가더니 결국 청와대까지 뚫고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 중추기관들이 몽땅 개인 일탈로 유린당한 꼴이 되었으니 이 정권은 개인 일탈 정권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일탈이 그렇다 칩시다. 그것이 상습적인 것이 되고 그 나아가서 통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부정을 하게 해도 집단 일탈로 기결됩니다. 정부 집단이 조직적으로 일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한테서 아무런 사과 말도 들을 수 없으니 도대체 국민은 그들의 장난감입니까? 놀이개입니까?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은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은 더 이상 참아내기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우역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 국민들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 책임입니다. 순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얼른 지나가니까 정교조와 노동조합 문제는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토의 4대강을 망쳐놓더니 이 정권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정식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강을 함부로 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강과 역사가 닮아 있다고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혹시
역사학자도 와 계실 수 있고, 환경인도 와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강과 역사는 너무 단단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강의 흐름과 주변 환경이 장거한 세월의 작품이듯이 역사의 강도, 인간과 관련된 사연들의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입니다. 획일적인 접근은 강의나 역사 모두를 일정한 틀에 가두려는 위험한 시도임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견제가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역사 서술이 소수자의 독선적 해결하보다 자연스럽고 덜 위험하고 시민 정서에 유화적입니다. 국경도 가서는 항상 독재자들을 유혹해 왔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도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잘 지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짧은 고사가 있는데 두 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이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은나라에 들어간 무왕이 은나라의 그 저명한 한 노인을 만나. 그래서 노인에게 존경하는 노인장님, 어찌해서 은나라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무 대답도 않고 너무 듣더니 답답해 하는 그 무왕에게 네,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날 그 시간에 그 노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대신들과 함께 무왕은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화를 내면서 이런 나를 이렇게 엿보일 수 있느냐 그러는데 대신 중에 똑똑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님, 제가 알겠습니다. 뭘 한단 말이에요? 그 노인이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답을 준 겁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임금과 국민들, 그 백성들 사이에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국민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했으며 백성들과 소통이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르다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노인은 행동으로 답변을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그때서 맞다. 그렇지요. 우리는 현 정권이 그래도 정부와 관련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소통과 그리고 상평과 대통합을 노력하면서 눈에 띄게 노력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실감나게 실천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좋지. 그런데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우리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해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에 자신을 잃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이분들이 작성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단서가 수없이 발견되어 선거 소송인단은 작년 2013년 1월 4일자로 박근혜 씨에 대한 대통령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음을 그 사람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일이랍니다.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엄중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백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에 따르면은 선거법에 따르면은 개표기에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투개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거법에 결정적으로 저촉된다는 것과 다음으로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투개표가 수없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가장 놀라운 일은 지난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에 이미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알지도 그렇게 있을까요? 그럼 힘이 있습니까? 연방이나 시켰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 시점에서 계산하면 400일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어 법조항을 상납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 씨는 속수무책으로 엎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선거법대로 재판을 했다면 이미 어떤 결판이 나왔을 텐데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뭉개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가 그들이 그처럼 강조하는 법치국가가 맞는지 한숨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다 잠시 쉬십시오. 선거 소송인단은 오직 법대로 소송을 집행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작은 거인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얼마 안 있으면 거대한 증거자로 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십시오. 시국을 요하는 법 집행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를 과연 관계 당국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대통령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주권을 행사할 엄중한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걸파구인 양 소란을 피우지만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구차하게 특검도 그걸 하지 맙시다. 이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는 뜻입니다. 기회를 잃어서도 한참 잃어버린 자진하여 사퇴하는 일도 이제는 사치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불같은 의지를 모아 해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헛수고 정말 헛을 줍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정말 박수 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주권을 정말 대통령 위치에다가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이 서글프고 몹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용기를 청하면서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구하고 청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이유 하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는 절차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치러졌다. 이는 국민의 주권이 심각히 훼손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민보다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을 외치는 소리에 오르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의 용공이라는 망명이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활하여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함으로써 활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질시키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주거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지 사실과 진실을 복해함으로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없다. 하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 누출로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더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응하는 자세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권의 그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